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을 했는데 이분이 공천을 강남 쪽에 받았어요. 강남 을구에 공천을 받은 강청희 후보자입니다. 강청희 후보자님 저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청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네. 요즘 선거운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인가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장 처음 나왔을 때보다 하루하루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영입인재로 당에 들어오면은 이른바 좀 좋은 자리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는데 강남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좀 뭐 부담이 된다거나 한편으로 좀 서운하다 뭐 이런 생각 없으세요 혹시? 저는 뭐 제가 원해서 강남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이 강남 을 지역의 이제 시민들이 험주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직이 약하고 저희 새가 약한 거지 사는 사람 자체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력을 당해서 안 해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정당 생활하면서 당직자나 우리 당원들 또 확장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조차도 이 강남에 대해서 배척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업자득식으로 강남 주민들이 싫어하는 정당이 돼버렸고 그 후보도 미워하는 후보가 돼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강청희 후보께서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과거 이제 세금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뭐 그렇게도 좀 들리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일종의 적개심이 있어요. 이쪽 주민들은. 네네. 그 적개심의 발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집 한 채 있는 내 집 뺏어가려고 한다. 그런 데 있습니다.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종부세부터 해서 많은 세금 부담들이 2중, 3중으로 있었고 재건축 문제도 재건축 부담금을 또 부활시켜가지고 많이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에 대한 어떤 이득을 보는 데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정책을 하는 정당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재산권은 이 자본주의의 근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강청희 후보께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좀 부드럽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런 걸 노력을 하고 저도 이 강남 주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민주당에 가서 강남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앞으로도 계속 선택받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반보다 우리 후보님이 그런 활동하시면 유권자들의 분위기나 이런 점은 좀 많이 좀 달라졌겠네요. 많이 끌어올라와서요. 제가 볼 때 더 열심히 제가 뛰고 이런 좀 방송 통해서 또 듣는 청취자께서 많이 소문 또 내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중순까지의 여론조사,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뒤집지는 못했어요. 오차 범위까지 이제 따라잡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남은 네네.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뒤집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뒤집힙니다. 나라 바꿔야죠. 어떻게 이제 이런 폭정하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국민이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반드시 이번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뭐 성원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지역구에서 이제 선관위에서 발송되는 공보물이 후보님 것만 누락이 되었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선관위에서는 일부러 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법적 대응이라든가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사전투표에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 공보물을 못 받은 저희 지지자들이 한 3분 정도가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네. 개포 1동에서 2건이 있었고요. 어제 세곡동에서 또 1건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적으로 이렇게 공보물 누락이 있었다는 거는 의도하지 않고서 가능할까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하나 정도 뺄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제가 1번입니다. 네. 가장 표지가 되는 공보물이 없어졌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있는 공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중간에 하나 놓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표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봉투를 닫게 돼 있는데 어떻게 1번 공보물이 없어졌을까는 좀 그런 의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사후 대책 면에서 선관위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렇게 공보물 하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못하는 이 선거 문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지를 해주셔서 이 문제 반드시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해결책까지 다음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저희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묻고 하면 투표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네, 강청희 후보님 말씀대로 원래 행정사무라는 게 매뉴얼이 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은 1번이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네, 원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한 각오의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정권이 생각하듯이 막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그 기초를 닦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 현 정권이 국민에게 했던 일 다 기억하시고 회초리를 들어서 꾸짖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제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더 열심히 뛰고 내일도 또 뛰고 4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청희 후보님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